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삼국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서울 집값이 부동산 규제 여파로 이제 진정 단계에 들어간 반면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은 여전히 이 과열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바로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인데요. 규제와 거리가 있다는 이유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또 어떤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? 장주분관이 어떻습니까? 최근에는 약간 보합세다, 약간 좀 떨어지고 있다, 뭐 이런 어떤 통계 자료 조금씩은 뭐 요즘 나오고 있어요. 나오고 예. 있는데, 근데 이게 이제 항상 그 부동산 싸움이 규제냐 아니면 호재냐 어떤 게 더 강하냐 이 어떤 줄다리기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, 그렇죠. 줄다리기.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교통 호재나 그래도 이런 호재가 물론 이제 가장 큰 호재는 고용 창출이 바로 옆에 일어나는 게 가장 큰 호재겠죠. 직접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고용이 되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. 수요가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네. 그건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이 이제 볼 때는 접근성이거든요. GTX라든가. 네, 뭐 서울 같은 KTX. 경우는 뭐 고호선 연장선이 이제 개통 예정이거나 네네네. 뭐 어떤 경정적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저 최근에 또 이제 아무래도 뭐 정치권에서나 정부 입장에서 네. 이게 외곽에 우리는 뭐 집값 안 오르는데 또 뭐 3기 신도시를 그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뭐 1기 신도시, 2기 신도시가 접근성이 좋으려면 이제 GTX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이 GTX가 언제 그러면은 들어서느냐, 어디에 들어서느냐. 지금 이런 게 지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예. GTX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땅값 상승, 그러니까 뭐 주변 집값 상승에 아무래도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많겠죠, 그렇죠. 교수님? 맞습니다. 어떻습니까? 예. GTX라는 것 자체가 처음 검토된 게 사실은 이제 동탄 2기 신도시를 할 때, 동탄 2를 할 때 네네네. 미부장이 많이 났어요. 동탄 워낙 쪽에. 멀거든요. 네. 서울에서 40km권인데 일반적으로 연구를 보면 한 40km 지나면은 모도시하고의 의존성이 끊기는 게 40km를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자체 수요를 충족해야 되는데 수요가 안 되니 네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체 수요를 해야 되니까 지하철 생각을 안 한 거예요. 그러다가 미부장이 너무 많으니까 강남까지 10분 내에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겠다. 대심도 지하철. 네. 그걸 하면은 강남까지 20분 내에 들어올 수 있다. 그것이 이제 새로운 마케팅 수단이 된 거죠.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야, 그럼 송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삼성동까지 한 20분 내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. 아, 우리도 해달라? 네, 고양시에서도 해달라. 아, 그렇군요. 의정부에서도 해달라. 네네네. 그렇게 해서 GTX 노선이 몇 개가 이제 시작됐습니다. 네네네. 근데 가장 처음은 이제 동탄에서 시작했고 미분양을 좀 막기 위해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네네. 근데 GTX는 좀 다른 게 이게 이제 계획 과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 네. 우리가 이제 분당을 처음 만들 때도 지하철역을 사실 적게 만들었어요. 그런데 이제 지자체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역 만들어주세요. 넣어달라. 역 만들어주세요. 그러니까 그렇죠, 분당 가는 그렇죠. 지하철을 이제 아무도 안 탑니다. 아무도 안 네네네. 타는 하지만 네네네. 그 대신 버스가 발달하게 돼요. 지하철이 너무 많이 쓰니까. 지금 현재 이제 GTX는 뭐 삼성동까지 한 17분인가 18분 만에 도착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. 정치인들이 또 역을 막 만들기 시작하면은 완행이 되고 그럼 더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. 늦어지죠. 그래서 예.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 지하철 같은 게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뭐 구상이 있다. 그러면 집값이 한번 탁 올라갑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 다음에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통과해서 계획을 세웠다. 그럼 또 올라갑니다. 착공하면 또 올라갑니다. 아, 그래서 준공하면 올라가는데 오히려 준공했을 때는 네. 오른폭이 제일 작지 않나 싶어요. 둔화가 된다? 네, 그러니까 예. 처음에는 이만큼 오르고 두 번째 이만큼 오르고 이렇게 오르다가 마지막 단계는 뭐 오르긴 미비하다. 오르는데 예. 그 전까지 비교하면 좀 적은 거죠. 네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주변에 효과가 있다는 게 있고 그럼 아마 이미 오를 땐 다 올랐다라고 봐야 돼요. 아유, 그게 방금 말씀드린 한 4단계 정도에 거쳐서 오릅니다. 네네네. 그래서 지금 아직 그 단계들이 좀 남아있고. 아, 단계가 남아있군요. 착공이라든가 준공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. 또 하나는 이제 급행열차의 특성이 있어요. 우리가 이제 9호선 효과, 네. 9호선이 급행을 해서 굉장히 평판이 좋은데. 강서구에서 출발하는 그렇죠. 예. 지하철이죠. 그래서 예. 뭐 강남까지 그 강서구에서 한 20분대에 들어올 수 있는데.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들어서면 이제 그쪽 집값이 다 오르고 시내도 오를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타났어요.
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뭐 그 영동대교 밑에 쪽 영동시장 그죠.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논현동 쪽. 강남 쪽이잖아요. 강남 쪽에 예, 예. 그쪽에 이제 원룸이 굉장히 화랑새였고 비쌌는데 거의 강서 쪽으로 다 가니까. 그렇죠. 여기서는 예. 예를 들어서 원룸이 100만 원이었는데 월세가 네네네네. 강서는 50만 원이고 과거에 이동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니까 네네네. 계속 유지가 됐는데 네. 100만 원 줄 바에야 20분밖에 안 걸리고 그쪽으로 그렇죠. 빠져나가는 거예요. 지하철 타고 오면 되지 뭐. 그렇죠. 싼 데 그러니까 살고. 예. GTX가 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효과도 있고 네. 주거 지역은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좀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빨대 효과, 집중 효과 이렇게 하는데 네네네. 그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